어머니 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럼 당연하지. 네. 내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네. 당화혈색소가 나도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는 거잖아. 공복혈당하고 당화혈색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5.7%인가 이하면 정상치인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엄마는 지금 몇이에요? 5.8. 5.8, 뭐 아주 높진 않으시네. 근데 요즘 요거를 높은 사람들 낮추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방법들이 막 이것저것 엄마 좀 아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탄수화물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오르니까 일단은 단백질이나 채소부터 먹고 먹는 순서를 바꿔라. 그렇지,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거 지방부터 먼저 먹는 게 좋다, 혈당 스파이크 막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사람이 미국의 당뇨 전문 의사예요. 아흐메트 에르긴 박사라고 지금 미국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내과 레지던트와 이제 펠로우십 과정 마치고 아예 당뇨병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 보면은 구독자 100만 명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 전문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당뇨 환자를 엄청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정말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줬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방법을 썼더니 당화혈색소 수치를 이제 A1C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A1C 수치가 한 2달에서 3달 내에 8.5%에서 5.2%로 엄청나게 낮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자기 환자들한테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근데 이게 진짜 쉬워. 딱 3개만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3시간. 뭐냐면 자기 3시간 전까지 음식 먹지 마라.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하필이면 왜 3시간 전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뭐 어떤 것 같아요? 그 음식 소화가 3시간 걸린다며. 그거 아닌가? 뭐 비슷하긴 한데 보통 이제 막 위에서 3시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뭐 위험 걸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시간이 3시간이구나. 그치, 그쵸,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3시간 원칙이 왜냐면은 이 생체 리듬과 인슐린 감수성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 아시죠, 엄마? 밤이 되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요, 얘가. 근데 우리가 자기 직전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인슐린 분비가 억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먹을 게 들어오면서 혈당이 올라. 그러면 혈당이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계속 몸속을 도는 상태가 좀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뇨에 안 좋겠지. 혈당 수치가 높은 채로 계속 올라가 있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벽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밤중에 한번 혈당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래서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밤이 되면서 이제 공복이 되면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가지고서는 연료를 좀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당장에는 배가 별로 안 고프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돌고 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새벽에 공복임에도 혈당이 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자기 직전에 먹으면은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새벽 현상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혈당이 또 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좀 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칙이 자기 3시간 전부터는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나는 그건 잘 지키고 있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뭐 혈당도 혈당이지만, 네. 그러니까 막 속이 부드끼고 막 그러니까는 안 먹게 되더라고, 자연이. 자기 전에 먹으면 안 그래요. 속도 안 좋잖아. 몸에 좋을 게 없어요.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아니, 그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맞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는 됐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러면은 3시간 전이면은 차도 마시면 안 되나? 물을 예를 들면은. 아니죠. 그런 건 상관없지. 쌍화차나 이런 거 안 되나? 근데 칼로리가 있는 차들은 좀 그렇죠. 왜냐면은 약간 결국에는 달짝지근한 차는 어떤 거? 달짝지근한 건 무조건 안 좋지. 왜냐면 달짝지근한 게 이제 당이 들어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혈당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위 속에서 소화 부담은 별로 없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멜라토닌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데 혈당이 올라가면은 그게 그대로. 그러면 오르죠. 차나 주스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 자주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물만 먹으란 거예요. 한마디로. 물만 먹으란 거. 아니면 뭐 차 중에 뭐 보리차 같은 거는 괜찮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당이 들어가 있는 차는 그쵸. 조심해라. 그쵸.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고, 이제 3가지 원칙이었잖아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2. 그래서 3, 2, 1 원칙인데, 2가 뭐냐면
하루에 2끼만 먹어라. 그것도 지금 잘하고 있네. 진짜요? 아니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있어요, 엄마. 간식. 간식은 먹고 있네. 이게 2끼만 먹으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간식은 끼니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딱 2번만 먹으라는 2번만 먹어라. 네, 2번만. 그러면- 간식 같은 거 최소화하고. 나는 간식도 먹으니까 그거는 아니네. 그치. 이게 왜냐면은 이 인슐린 곡선 때문인데 우리가 뭘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인슐린이 나와야 되겠죠?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인슐린 한번 쫙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소화 다 시키고 혈당 다 처리하면 인슐린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자주 먹으면 뭐가 들어올 때마다 혈당이 그치, 올라가니까 그치. 그때마다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엄마?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짜게 먹으면 짜도 밍밍하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맨날 인슐린 높으니까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별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 잘 처리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당이 많아져도 뭐 그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 나와서 이거 당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나와도 당 처리 잘 못하게 되는 거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당뇨병 있는 사람들 맨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식사 사이에 간격이 좀 길어지면 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내가 전에 영상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 오토파지, 자가포식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얼핏 하여튼 들은 것 네. 같은데.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몸속에 이 세포 내에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작용이 생겨요. 오토파지. 이게 왜 생기냐면 생각해봐요. 막 그 돈이 없어져 봐.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새로 못 사니까 냉장고 파먹기를 하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막 구석에 있던 것도 막 냉동실에 처박혀 있던 거 막 이렇게 돈이 없으면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박혀있는 세포 노폐물들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얘네 다 파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 쓰는 노폐물들 좀 뭐 박혀있던 거 이런 거를 다 재활용해서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이 작용이 있으면은 세포 안에 문제점들도 해결해주고 약간 고장난 부분을 싹 청소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먹거리가 많으니까 맞아. 그게 문제네. 그쵸. 그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은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몸에 맞아. 안 좋은 건. 이 현대인의 모든 병의 문제가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또 너무 몸에 안 좋아. 맛있는 그치. 건. 맛있는 게 또 몸에 안 좋아. 맞아. 그래서 이제 3, 2, 1, 이제 3, 2, 1 원칙에서 이제 두 번째 이거였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에 하나씩 바꿔라. 뭘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3시간 전에 바로 안 먹고 2끼만 먹고 이거를 한 번에 둘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느니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라 일단. 그래서 일단은 3시간 전에 사실 가능하면 이건 아예 막 한 5시간, 6시간 전 그러니까 자기 전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지면 좋아요. 웬만하면 5-6시간 전부터 안 먹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하루 2끼만 먹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잘 신천해라.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 2개만 아유. 잘 신천을 해도 엄청 내려가잖아. 아니 자기 전 3시간 전에 안 먹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루에 2번만 먹는 거는 은근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배는 안 고픈데 주전부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입이 또. 심심한 거잖아. 입이 심심한 거. 그렇게 과자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막 내가 옛날엔 빵 과자 안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참지 집에 안 사다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딴 거로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그게 자꾸 버릇을 고쳐야 되겠는데 아유. 네, 그래서 저도 전에 간헐적 단식 막 시작하면서 하루 2끼만 먹고 자기 전에 막 8시간 전부터 금식하고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비법이 뭐냐면 끼니를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막 과자도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밥 먹을 때 그걸 꼭 먹으세요. 근데 내가 이제 주워 들은 얘기는 과일 같은 것도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으면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식전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또 식전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요. 그러면은 밥 먹은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거 먹어도 혈당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웬만하면은 먹을 거면 밥 먹은 다음이 낫죠. 그런가? 무조건 낫지. 그래서 내가 과일 같은 거를 뭐 밥 먹고 한 3-40분 후에 먹으라고 인터넷에서 또 그때 얼핏 봐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얘기가 나오지? 그게 왜냐면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오르는데 과일을 먹으면 당이 더 오른다는 얘기야. 아, 그건 당연하지. 이제 당을 초과가 된 다음에 과일을 먹는 게 좋다. 또 어떻게 내가 옆에 그런 걸 봤거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혈당 스파이크인데 대신에 두 번 나눠서 먹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아지는 그러면 거잖아. 아예 먹을 때 화끈하게 확 먹고 쉬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네? 찔끔찔끔 먹는 거보다? 맞아요. 찔끔찔끔 먹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어디에서 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식후 3, 40분 뒤가 혈당 수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오히려 3, 40분인가? 이게 왜냐면 우리가 몸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그게 혈당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위에서 흡수가 돼서.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과일을 또 먹으면은 이제 혈당 곡선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갔던 혈당이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귤이나 이런 과일을 바로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치. 예. 약간 그냥 식사의 일부로 귤을 생각하는 거지, 식사의 일부로. 한 끼 먹고 그 간격을 몇 시간 두는 게 좋을까? 그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할 때 16대 8 단식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면은 대충 간격이 8시간 정도 되겠죠. 8시간? 예.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아점을 먹으면 그치. 11시쯤 먹거든 나는? 아점을 11시에 먹어. 그 다음에 8시간 되면은 밤 7시. 7시에 먹어. 그리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치. 그럼 중간에 뭐 달짝지근한 차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차도 안 먹어야지. 차도 달짝지근한 거면 혈당 아우, 올라가니까. 야, 근데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 제로 음료를 먹든가. 그게 먹는 재미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너무 땡기는 걸 적어놨다가 저녁 때 이제 먹는 거지. 참았다가? 예. 먹는 걸 먹지 말란 게 아니라 딱 내가 2-3시간만 참았다 먹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나을 수 그러니까 있겠지.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식사할 때 몰아서 먹는 게 좋다. 그치. 물론 막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가 막 치솟아 버리면 당연히 안 좋으니까 막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막 이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일반적인 거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어요? 있으면 궁금한 거는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 있잖아. 당하혈색소가 당뇨는 아닌데 5.8에서 6.4까지 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하는 거겠지? 그쵸. 어쨌든 간에 좀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당뇨가 걸린 사람도 해당하고 당뇨 전 단계인 사람도 해당하고 그치.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좀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왜냐면 이게 뭐 엄마들 뭐 힘들다면 힘든 건데 생각해보면 무슨 아이스크림 절대 먹지 마라, 과일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식사 시간만 좀 그러네.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당뇨병 걸리는 것보다 그래, 낫지. 당뇨병 걸리면 나도 당뇨병 걸린 선배 있는데 너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를 조금씩 먹다가 근데 그러면 막 손이 떨린대. 왜? 왜냐면 혈당이 올라가면은 이게 몸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인슐린 나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아우, 세상에. 손이 막 떨리는데 어머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먹다가 막 손 떨리면 이제 그만 먹고 막 이런다는 거야. 웬일이니. 그런 건 너무 해요. 가슴 아픈 그래, 얘기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한 3시간 참았다 먹는 거는 양반이에요. 막. 세상에나. 그래.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은 3,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먹지 말고. 그치. 2, 두 끼만 먹고. 그치. 하루에 2끼만 먹고. 그리고 1, 이거를 한 번에 하나씩 고쳐나가기. 근데 뭐 이건 엄마 하나는 그러면 못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기 3시간 전, 그게 쉽잖아요, 좀 더.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그게 잘 되면 하루에 끼. 두 끼만 먹는 것까지 시도를 해보고. 그치. 물론 뭐 당연히 뭐 혈당이 좀 더 높으시고 막 이런 분들, 당화혈색소가 높으신 분들은 먹을 때도 좀 더 엄마처럼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심해야 되겠네. 네. 내 아는 분도 지금 당뇨 전 단계가 나와가지고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 그치. 알려주세요. 이분은 진짜 전문가분이 제일 쉬운 걸 알려준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운동은 어떤가? 운동이 뭐 당연히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려준 거는 제일 쉬운 거 알려준 거예요. 바로 고칠 수 있으면서 제일 쉬우면서 효과도 좋은 거. 운동도 기본으로 하고 식단 관리도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더 효과가 좋다. 뭐. 당연히 그렇지. 근데 만약에 식단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봐라. 왜냐면 식단이랑 운동을 할 만한 사람이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으로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봐라. 그럼 뭐 여기까지 하고, 이거 말고도 뭐 사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올리브오일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다양하게 좋은 식품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뭐 마지막 한마디 해드릴 거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